네, 설명의 진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이제 갈무리에서 고등부를 대표하고 있는 강사 황지혜입니다. 우선 지금 오늘 설명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먼저 이제 갈무리 다가오는 2022 우리 예비 고2겠죠. 지금 현재 고1 친구들이 이제 내년도 이제 갈무리에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을 어떻게 공부를 할지 그거에 관련된 전반적인 그런 설명을 잠깐 드리고 이어서 저희 성재윤 입시 전략가시죠. 예, 전문가님께서 입시 정보에 관련된 꿀팁들을 학부모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지금 저희 프로그램 관련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 보이시죠? 예, 독보적인 당당함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꾸준히 우리 고1에서 공부를 해왔고 갈무리 고2인데 라고 당당하게 아이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를 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넘겨보시면 자 일단 진행 순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 수능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거기에 맞춰서 이제 우리 내년도 예비고 2도 확실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고2를 고2답게 만드는 우리 갈무리 고2 정규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이 될지.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 예비 고1 학부모님들께서도 또 친구분들도 굉장히 많이 접속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지금 깨알 자랑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 갈무리 지금 현재 11월 13일에 개강을 한 예비 고1의 지금 총 인원수가 지금 저희가 1관부터 4관까지가 있죠. 총 1000명 가까이 되는 그런 인원수가 지금 현재 예비고1이 이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요거 제가 이게 스스로 자랑하기가 조금 부끄럽기는 한데, 요런 부분은 저희가 독보적인 당당함을 좀 계속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자랑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예비고1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분들도 지금 일단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든 고등국어의 그런 내용들이 고1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요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고2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배우고 그런 부분들이 왜 필요한지를 알고 이 수능 국어를 접근하면 조금 더 확실하게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배우게 되는지 이 부분을 알고 접근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갈무리 고1 그리고 갈무리 고2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 부분과 그리고 갈무리 내신 같은 경우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타의 추종 불어죠. 우리 갈무리 고2 내신은 어떻게 진행이 될 예정인지 그리고 오늘 그리고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학부모님들과 학생분들께만 드리는 특전은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지금 이제 고3 학생들이 본 그 수능 어떻게 출제가 되었을까요? 그 언론이나 그다음에 이제 그런 뉴스들을 보면 상당히 어렵게 출제가 되었다. 그런데 이제 출제위원장이 한 이야기하고 학생들의 어떤 체감 난도는 상당히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은 그런 난도고, 이제 구모 학평과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수준을 맞췄다라고 했는데 체감 난도는 굉장히 낮았죠. 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잠깐 한번 살펴보면. 우선 지금 문학 영역 그리고 독서 영역 그리고 올해가 처음으로 바로 화법과 작문 그리고 언어와 매체 이렇게 선택 과목으로 국어 시험이 운영되었던 첫 해입니다. 그래서 여기 문항수나 그다음에 지문수는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문학 영역 같은 경우는 지금 마지막 부분에 좀 주목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익숙한 작가의 낯선 작품 그리고 독서 같은 경우도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지문이 짧아졌으나 그 안에 담아내고 있는 많은 정보량과 그러니까 문항의 난도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사실 요게 올해 이제 처음으로 시행이 됐던 그런 첫 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출제가 될까 상당히 거기에 관심이 많이 기울어졌었는데 시행 첫 해치고는 무난한 난도였다라고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익숙한 작가의 낯선 작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 같은 경우가 올해 11월 지난주 수요일, 그러니까 이번 주 수요일에 치른 고1 11월과 고2 12월에
똑같이 같은 경향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그런 수능의 경향이 올해 고1, 고2, 11월 학평에도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럼 이런 어떤 출제 경향이나 이런 부분은 추후에도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이제 들어와 주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익숙한 작가의 그런 낯선 작품, 그리고 독서 영역도 굉장히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사실은 저희 올해 지금 이제 이번 주 수요일에 고1, 고2 학생들이 시험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올해 고2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름방학 이후로 내신 기간에도 꾸준히 수능반을 현재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요 고2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그 수능반에서 11월 학평 대비 이전에 선생님께서 어떤 작가가 나올 것 같다. 그리고 또 어떤 영역이 반드시 출제가 될 거다라고 했는데 그게 적중을 한 거죠. 그리고 고1 같은 경우도 지금 1등급 컷이 예상 등급 컷이 87점인데 지금 현재 저도 지금 내신 대비를 꾸준히 하고 있지만 요걸 진짜 딱 이번 11월 학평에 제가 딱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학평 점수를 조사를 하다 보니까 꾸준히 정규 수업을 수강을 했던 학생들 같은 경우는 1등급 컷이 87임에도 불구하고 96, 98 이런 90점대 후반 점수가 나와주는 거죠. 그런데 내신 대비만 이게 수강을 했던 학생들이나 평소 수능 정규 수업이나 모의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친구들에게는 상당히 점수가 저조했던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그 11월 학평을 통해서 지금 저희가 내신뿐만 아니라 사실은 갈무리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수능 정규 수업이 실제 시험에서 어떻게 얼마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그걸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 네, 제가 직접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는 그런 선생님으로서 상당히 뿌듯했던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규 수업의 중요성도 우리 학부모님들과 학생분들이 항상 염두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내년도 2022 고2 정규 프로그램의 핵심적인 부분만 간단하게 일단 말씀을 드리면 자, 여기에 주목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그러니까 지금 고1 같은 경우는 사실 1년 내내 거의 내신 대비만 했죠. 우리 친구들 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간고사 끝나고 한 2주 뒤면은 기말 대비, 여름방학도 굉장히 짧았고 그 다음 2학기 같은 경우도 중간고사 끝나고 나니까 2주 뒤에 바로 만나거나 아니면은 거의 복귀 주차가 없이 바로 내신 대비에 들어가는 거의 1년 내내 내신 대비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 같은 경우가 우리 고1 친구들은 또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되실 그런 시기예요. 내신을 붙잡고 계속 가야 되는데 수능도 걱정이 되고 그러니까 내신과 수능을 둘 다 잡아야겠다. 아니면 내신은 조금 내려놓고 내가 수능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겠다. 그런 고민을 갈무리에서 모두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내신 기간에도 내년 고2 같은 경우는 수능 정규반 수업이 쭉 1년 내내 지속이 됩니다. 물론 내신 기간에 내신을 듣고 싶은 친구들은 내신을 수강을 하고 그 다음에 수능을 듣고 싶다. 그러면 그 수업이 1년 동안 쭉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신 기간에도 1년 동안 쭉 고2 정규가 진행이 된다라는 점, 요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1과정 같은 경우는 겨울방학이 되겠죠. 수능 끝장내기입니다. 어수평이라는 말 혹시 아세요? 어차피 수능은 평가원이 출제를 하죠. 그래서 평가원이 출제한 그런 실전 개념, 그리고 독서 같은 경우도 그런 평가원이 출제한 그런 지문들을 중심으로 수능의 어떤 기존 첫발을 내딛는 그런 수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겨울방학에 진행되는 그런 어떤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2과정 같은 경우는 학기 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도 수능반은 지속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올해 이제 내년도에 나오게 될 EBS 수능 특강을 베이스로 해서 고3처럼 공부를 하는 그런 커리큘럼이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기출. 고2에서 고3 올라가는 겨울방학에 시작한다? 늦습니다. 갈무리는 앞서 나가겠죠. 그래서 7월, 8월 여름방학 과정에
수능 기출, 역대 그런 기출 작품들과 기출 독서, 그리고 이때부터는 이제 선택 과목에 대한 탐색이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이런 것들을 이제 격주로 실전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본인에게 맞는 그런 선택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커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과정 같은 경우는 예비 고3으로 올라가는 가장 마지막 시점이 되겠죠. 낯선 작품과 그리고 어려운 그런 독서 지문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이때는 친구들이 화법과 작문 그리고 언어와 매체 이런 부분들을 확정 짓고 고3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커리큘럼은 총 1년 과정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고3 올라가기 전까지 수능을 모두 다 완벽하게 끝내고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가 고2 정규 프로그램은 준비를 했고요. 그렇다면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대체 고1에 내가 공부를 했던 그런 국어의 내용과 그리고 고2에 올라오게 되면 어떤 부분들이 달라지는지. 자, 고1 수업과 고2 수업의 차별성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고1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친구들이 한 권의 교과서로 공부를 합니다. 우리 예비 고1 친구들도 잘 들으셔야 돼요. 학교에 가게 되면 국어 교과서를 딱 한 권을 받게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1년 동안 쭉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고2로 올라오게 되면 선택 과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선택 과목이 지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학생들의 어떤 선호도를 반영을 해서 선택 과목이 그때그때 바뀌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문학, 그리고 독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이렇게 4과목으로 운영이 되고요. 2학년 때는 주로 이제 내신으로 문학, 독서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편이고 언어와 매체와 화법과 작문도 종종 학교에서 선택 과목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과 친구들에 해당하는 내용이겠죠. 심화 선택 과목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 더 심화된 그런 내용, 물론 절대평가가 진행이 되기는 하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학원에서도 내신 기간에 따로 대비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굉장히 과목이 다양해지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고2에 올라가면 문학과 독서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목의 그런 다양화와 이런 부분들을 다 소화해내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겨울방학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희가 지금 1, 2월에 준비한 그런 어떤 문학 독서 프로그램을 제대로 잘 따라와야 고2에서 다양해지는 그런 선택 과목들을 집중적으로 정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정규 프로그램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 갈무리 내신, 아실 겁니다. 꼼꼼함과 그리고 체계적인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데 고2 내신 같은 경우도 타의 추종 불어입니다. 정말 장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내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각 학교 전문 선생님이 담임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죠. 그리고 학교 수업을 100% 반영을 한 그런 자료들, 그리고 자체 교재로 모든 수업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 관리의 체계와 실력 테스트나 과제 점검, 그 다음에 시험 직전 문자라든지, 그 다음에 총평. 지금 현재 우리 고1 친구들, 그 학부모님들께서도 매번 받아보실 거예요. 이번 시험이 어떻게 출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어떤 난도였는지. 그래서 기말고사나 뭐 중간고사 때 어떻게 우리가 대비를 또다시 할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세심한 터치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우 만족스러운 그런 결과를 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만나고 있는 이 시스템이 바로 온라인 톡강이죠. 그래서 지금 저희 갈머리 같은 경우는 온라인 수업뿐만이 아니라 온오프 모든 것들이 다 조화를 이루어서 바로 특강이나 그리고 수업 내용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별로 이제 과목이 고2가 되면 세분화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모든 대비까지 완벽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고 맡겨 주신 만큼 저희가 최대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 선생님들께서 모두 다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갈무리 설명회만의 특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지금 이번 주 수요일에 치러졌던 바로 그 시험 11월 학평 모의 해설 강의를 지금 접속하신 그런 분들께는 저희가 제공을 하도록 할 거고, 저희가 요 부분 같은 경우도 저희 선생님들께서 정말 빨리
다른 어떤 누구보다 좀 앞서 나가기 위해서 빠르게 이런 촬영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잡혀서 저희가 최대한 빠르게 요 11월 학평 모의 해설 같은 경우는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1과정 저희 이제 1월 1일에 개강을 합니다. 네, 새해 첫날 저희 이제 고2 친구들하고 만나게 되는데 전 관이 모두 동일한 시간표로 운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1관부터 4관까지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오전 9시, 오후 1시 반, 6시 타임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화 같은 경우는 평일반 6시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관에 동일하게 시간표가 다 깔릴 예정이고 최상위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항상 새 학년이 개강이 되면 1주 차에 반편성 고사를 보게 되죠. 그래서 그 반편성 고사를 보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해서 최상위반 같은 경우도 운영이 될 예정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표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 개강 날짜 아까 말씀드렸죠. 네, 1월 1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 1일에 우리 기존 고1 친구들 다 같이 만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홍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는 일단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제가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이제 이어서 해주실 분은 정말 입시에 관련된 그런 어떤 설명이나 제가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봤지만 저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시스템이 온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온라인, 특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이 톡강이라는 이 프로그램에 정말 최적화가 되어 있으신 그런 입시 전문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을 한번 모셔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계시면 곧 있으면 입장을 해주실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소리 잘 들리시나요? 소리가? 네, 소리 오디오 체크부터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리 잘 들리시면 올려주시고요. 네. 네, 오늘 소리 잘 들리시면 채팅창에 이렇게 잘 들리십니까? 소리가 작아요? 안 들려요? 잘 들려요? 네. 작게 들리신다고요? 그러면 소리가 작습니까? 네. 제가 마이크를 한번 바꿔볼게요. 예. 이게 작으면 이걸 할까요? 자, 이 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소리는 어떠세요? 네, 이거로 해서 한번 말씀을 하시면 소리 잘 들리면 1번을 누르시고요. 네, 네 1번을 누르시고 더 작게 들린다는데요. 예. 이거는 들리십니까? 지금 안 들리나요? 네. 지금은 잘 들리세요? 네, 잘 들리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마이크를
이걸 들고 하겠습니다. 들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저는 한 1년 전에 왔었던 여기 나와 있는 그 성재윤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 고입하고 대입의 면접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면접할 때 제일 강조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묻는 말의 정확하게 핵심을 먼저 두관식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얘기한 그 주장에 대한 근거죠. 근거, 이유를 바로 대고 그 다음에 예시까지 사례까지 들어주라. 이렇게 면접 수업할 때 진짜 입이 닳도록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모든 답변에 있어서 제일 좋은 구성은 이 세 가지입니다. 우선 핵심 두 가지식으로, 다음에 근거, 이유 이런 쪽하고 예시.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지금 예비 고2, 고1 대입 성공 전략을 준비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두 가지식으로 말씀을 드리겠다고 얘기를 해서 우리 학원에 대한 약간 칭찬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제 여러 학원에서 설명을 많이 하지만 가장 적당한 시기에 저를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1년 전이랑 딱 지금 얼마 전에 2022 개정교육과정 발표도 있었고 딱 적당한 시기에 불러주셔서 제가 두 가지식으로 먼저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고2, 고1이 되는 이제 중3도 있는 거죠. 중3도 있고 지금 고1에서 고2 올라가는 학생들 위주기 때문에 얼마 전에 있었던 수능에 대한 얘기는 제가 다음 주에 왔을 때 주로 하고요. 오늘은 전반적인 얘기, 그다음에 앞으로의 그 여기 있듯이 대입 전개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학생부가 굉장히 이제 슬림화됩니다. 이제 글자가 엄청나게 줄어서 심지어 이 슬림화가 아니라 슬럼화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고등학교는 어디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 그런 요령하고 또 고등학교 선택 못지않게 중요한 게 과목 선택입니다. 내가 갈 대학이나 그 전공에 맞는 과목을 어떻게 선택하면 되는지를 지금 최근 들어서 개정교육과정 발표도 이것과 관련이 있고요. 뭐 서울대나 여러 대학에서 이미 어떤 우리 과에 이런 전공을 하려면 어떤 과목을 하세요 이런 예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영원한 우리의 그 매력 포인트죠. 의치 한약수 의대 관련해서 올해부터는 또 이제 약대 선발도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늘 내용 중심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인 말씀을 먼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3학년도 이후가 되죠. 오늘 들어오신 부모님들은 24학년도, 25학년도 대입 수험생이기 때문에 네,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입시도 양극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말이 정말 맞습니다. 그 전 모든 사회가 뭐 전 글로벌적인 현상이죠. 양극화는. 근데 이것도 이제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서울하고 수도권은 어떻습니까? 정시를 늘려서 40%에 거의 맞췄습니다. 근데 또 이게 재미난 게 지방은 어떠냐? 지방은 여전히 수시가 많습니다. 수시가 거의 80% 되는 학교도 국립대 중에는 꽤 많이 있는 게 지금 인구가 급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시까지 학생을 기다릴 수가 없는 대학들이 지방에는 많습니다. 그래서 수시에 그거를 이제 전문용어로 이제 입도 선매라고 하죠. 미리 학생을 뽑아놓지 않으면 정시 학생을 모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울 수도권과 지방이 굉장히 다르다, 양극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가 이제 관심이 많으신 게 고교 선택과 관계가 높기 때문입니다. 학교 이름을 가린다 이게 블라인드죠. 예, 이게 지속되는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사실은 입학사정관을 10년 전에 했습니다. 그때는 학생부 종합전형 이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도 사실은 저희가 여러 차례 블라인드 실험을 했습니다. 학교 이름을 가리고도 선발을 해보고 학교 이름을 보고도 선발을 해봤는데 놀라운 거는 뭐냐면
결과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학사정관들이 학교 이름을 보고 학교를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학생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보고 뽑기 때문에 실제로 블라인드를 하나 안 하나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뒤에서 구체적인 그런 실증 데이터를 주요 대학의 입학사정관들하고 다 통화한 내용까지도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이 내용도 오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이건 입학사정관들이 알아요. 사실은 블라인드를 하나 안 하나 차이가 없다는 걸. 근데 그 얘기를 대중에게 잘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고 학생부 슬림화 그 다음에 자소서는 오늘 이 강의를 듣는 학년도부터는 자소서가 없습니다. 지금 자소서는 현 고3이 마지막입니다. 현 고3이 마지막이고 그 아래 학년부터는 자소서가 이제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자소서와의 따뜻한 이별이다. 예,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이제 올해 통합형 수능을 하면서 수포자란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수포자가 옛날에는 그 수학 포기자였잖아요. 수학 포기자였는데 지금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 포기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통합형 수능이 되면서 국어 수학이 굉장히 어렵고 그러면서 이제 통합 그 원래 대학들이 이것도 살짝 실수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뒤에서 표로 준비를 했는데 사실은 통합형 수능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과거랑 변경을 시켜줘야 됩니다. 문과는 하나 내려줘야 되고요. 왜냐하면 수학에서 불리함이 커졌으니까요. 이과는 올리거나 뭐 유지하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올해 안 하고 내년부터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정말 제가 여기 5번에 이 말씀을 여러분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진짜 받아들이셔야 되는 게 올해 수험생이 아닌 게 정말 다행입니다. 예. 올해 수험생은 정말 이런 걸 대학들이 미리미리 좀 디테일하게 반영을 안 해줬기 때문에 거의 마루타가 된 셈입니다. 그런 경향이 많은데 다행히 이제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학년은 이미 그런 시행착오를 겪은 다음에 대학들이 나름 요강도 바꾸고 여러 가지를 맞춰서 했습니다. 예, 그런 해기 때문에 참 다행스럽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의학 계열은 뭐 아시겠지만 경쟁률이 올해도 역시 올랐고요. 약대 경쟁률이 특히나 첫 해라서 그런지 이게 버블이냐 아니다 언빌리버블이다 막 이런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내용도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요 말씀은 제가 요 부분은 그 여기 텍스트가 많은데요. 사실은 저도 지금 여기 혼자 있으니까 마스크를 벗고 하고 있지만 여러분 다 이제 코로나 그를 겪으시면서 많이 힘드셨죠. 어머님들 특히 진짜 애들 밥해 되느냐 뭐 돌밥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돌면 밥 이렇게 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요즘에 어머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분이 누구냐면 그 푸드 대기업 있지 않습니까? CJ나 뭐 신세계 사장님들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 밀키트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그런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는데 저는 코로나를 이제 어떻게 극복하고 있느냐 하면요.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일단 사람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없어서 대학에 전화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쓴 게 전화 무탈입니다. 전화는 탈이 없었습니다. 탈이 없었고 또 대화하기도 좀 편했어요. 일단 전화를 했는데 이제 그쪽에서 웬일로 전화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제가 코로나 때문에 직접 뵙지도 못하고 그냥 안부 인사차 전화 드렸습니다. 이런 얘기가 하면 급 이제 우호적인 태도로 저한테 응대를 해주셨고 그래서 저도 여러 대학 입학사정관들하고 많은 대화를 예전보다 오히려 사실은 만나기는 약간 껄끄럽기도 하거든요. 저는 이제 사교육 쪽에 지금 현재는 있으니까 만나기 불편한데 이런 얘기를 해서 정말 많은 그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저도 코로나를 극복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이번 이제 아까 제가 올해 통합형 수능을 본 친구들이 불쌍하다, 마루타가 됐다 이런 얘기를 드렸지만 또 이런 애들 중에서도 코로나를 아주 슬기롭게 극복한 친구들은 여전히 이번 수능에서도 성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꽤 애들 뭐 국어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80점대 중반이 1등급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90점 훌쩍 넘긴 애들도 많이 벗고 한두 개밖에 안 틀린 수학 같은 경우도 그런 친구들도 있어서 제 생각에는 위기를 이제 기회로 만드는 거 주변 자기 지금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이제 달라지는 거지 무조건 외부 요인 환경 탓만 해서는 현명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블라인드에 대해서 이제 이게 고교 선택과 관련이 높기 때문에 네. 이걸 엔터를 쳐도 나가지 않나요? 네, 이렇게 되네요. 네, 지금 이제 화면에 나가고 있죠. 제가 여기 대학들보다 더 많은 대학에 직접 전화를 다 해서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주요 대학의 이제 블라인드 영향 평가 이렇게 있죠. 다 조사했습니다. 영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물어본 겁니다. 근데 다 보시면 다 체크가 다 없다에 다 돼 있죠. 다 돼 있고 한 대학 경희대 정도만 일반고 합격생이 좀 많이 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에도 서울대는 매년 국정감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들어온 일반고 학생 수, 특목고 학생 수, 외고 학생 수, 과고 영재 학교 학생 수를 다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그 인원에 변화가 없었죠. 연세대도 큰 변화 없었고 이제 고려대는 올해 특기자가 폐지가 되면서 사실 일반고가 조금 늘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블라인드의 영향이 아닌 거죠. 특기자 전형 자체가 없어졌고 또 하나는 이제 고려대, 서강대, 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소개서가 올해부터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았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자기소개서를 어필할 수 있는 곳은 일반고보다는 뭐 특목 자사 쪽이 많을 테니까 그런 영향은 소폭 있었지만 그렇게 영향이 크진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대학들이 이제 실수한 부분인데요. 뭐냐면 원래 2022부터 그러니까 통합형 수능 첫 해인 2022부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문과는 완화시켜 줘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학에서 문과 애들이 어떻게 보면 한 체급 높은 애들하고 이 격투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된 거니까 지금 고대 보실까요? 2022학년도에는 3합 5잖아요. 3합 5. 예, 이게 너무 가혹한 거죠. 그러니까 내년부터 2023 3합 6으로 내렸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올해 적용을 해줬어야 되는 사안이라는 거죠. 이제 대학이 이제 이런 사항에 그렇게 빠르게 대처를 못해요. 저도 대학에 있어봤지만 이게 큰 조직이고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능 본 애들이 좀 안타깝다 이런 제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수포자가 수학 포기자가 아니라 수능 최저 합격 기준을 포기하는 뭐 교과 전형만이 아니라 학업 우수형도 4합 7이거든요. 문과는 굉장히 이제 가혹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죠. 그래서 대개 여기 나와 있는 대학 서울대 같은 경우에도 내년부터는 이게 2등급 3개였지 않습니까? 올해까지는. 근데 내년부터는 그냥 3개 합이 7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완화된 거죠. 이거를 원래 올해부터 해줬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내년부터 이렇게 하고 있으니 조금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기 지금 보시는 분들한테는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올해 수시 모집 결과인데 요거는 이제 숫자가 너무 많아서 어머님들이 제가 이 파일은 그 학원 측에 맡겨놓고 갈 겁니다. 뒤에 보시면 되는데 핵심은 뭐냐면 올해 이제 수시 인원이 많이 줄었다. 제가 주요 대학은 많이 줄었다 말씀드렸는데 서울대가 정확하게 한 200여 명 줄었고요. 연세대는 한 300명이 줄은 거죠.
이제 작년에 2,400명을 뽑던 인원이 2,077명이니까 한 300명. 그리고 고려대를 보시면 좀 충격스럽습니다. 고려대가 작년에는 3,400명을 뽑았죠. 수시에서 3,400명을 뽑았는데 그게 2,400대로 줄었으니까 1,000명 가까이가 날아간 겁니다. 날아갔기 때문에 이 변화가 이제 올해 입결에는 영향을 미칠 겁니다.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주로 이제 수시로 많이 가던 특목 자사고의 합격생 수는 스카이에서는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그 고등학교의 잘못이 아니라 이들 대학의 수시 인원이 이렇게 급감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참고 삼아 그러면 우리 경쟁자들 학생 수는 어떻게 변하는지는 이 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 제가 일부러 조금 이전 한 5, 6년 전까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한창 이제 50만 중반, 뭐 60만 가까이 됐던 시절로부터 두 개 년도에 거의 10%씩 감소를 해서 지금 40만 중반대에 내려오고 있고요. 현재 고1, 중3 오늘 수업 들으시는 분들, 오늘 이제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40만 초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과거 대비 그 지금 학생 수 면에서는 그렇게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기 중2는 좀 늘었죠. 한 5만 정도 이렇게 늘었는데 그 이유는 이해가 이제 황금 대지해입니다. 황금 대지해라서 우리가 이제 고해에 좀 애들을 많이 낳죠. 뭐 그래서 이렇게 재수 안 하시면 됩니다. 재수하면 조금 불리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전체적으로 제가 주요 7개 대학 이제 G7이라고 합니다. G7 대학들의 수시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그다음에 정시입니다. 예고된 바와 같이 지금 이런 G7 주요 대학 정확하게 정부에서 16개 대학을 콕 집어서 핀셋 정책을 했죠. 40% 맞춰라. 그때 벌써 다 맞췄습니다. 지금 합계 보시면 뭐 이들 대학 보면 41%, 43%, 38, 37, 45 평균 딱 40 맞췄습니다. 지금 맞춰 있고요. 재미난 거는 요 지금 관심 있는 요 G7 아래는 더 정시가 많습니다. 정시가 46%잖아요. 예. 여기 더 많아요. 원래 이들 대학은 요 위의 대학에 비해서 사실 입학 사정관 수도 좀 적고요. 이 수시 종합 전형이나 면접 논술 하는 데는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대학이 이거는 과거에 정부에서 수시를 많이 뽑으라고 돈을 줬어요. 그때는. 지금은 정시를 많이 뽑으면 돈을 주고요. 그 당시에는 수시를 많이 뽑아야 돈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지못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는 이들 대학은 보시면 46%입니다. 46%로 오히려 정시를 더 많이 뽑는다. 근데 양극화돼서 어떻다고요? 지방은 반대다. 지방은 여전히 수시를 7, 80% 뽑고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관심 많으신 의예과, 의학 계열은 의예, 치의예, 한의예, 수의예, 약학까지 내년도 인원인데요. 보시면 이런 의학 계열은 전통적으로 정시가 항상 40%를 유지했습니다. 이거는 적성보다도 어떻습니까? 엉덩이 힘, 모든 과목을 골고루 잘하는 수능에서 선발하는 걸 선호했고요. 또 수시가 60%나 되지만 어떻습니까? 수시가 60%이나 수시에서조차도 매우 강력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니까 실제로 정시로 의예과에 가는 수준의 수능을 나오지 않으면 수시로도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6대 4가 아니라 실제로는 8대 2다. 수능의 영향력이 80%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정확한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겁니다. 지금 화면에 제가 가리고 있는데 오늘 수업을 들으시는 예비 고2, 고1은 지금 제가 학생부를 교과 세특부터 자동봉진, 그 다음에 수상, 독서까지 이렇게 항목을 기재를 했는데 여기 보세요. 지금 고3, 예비 고3, 지금 고2죠. 애들은 그래도 이게 동그라미가 이렇게 많잖아요. 그리고 수상도 학기당 한 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얘네들은 어떻습니까? 미반영, 미기재, 미반영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기재는 되는데 반영 안 하는 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많으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학생부 슬림화. 네.
더 나아가서 슬럼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다 줄은 게 뭡니까? 글자가 줄었습니다. 글자가. 숫자는 그대로죠. 그래서 숫자는 그대로인데 이제 숫자 위상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교과 내신 성적이 더 중요해지고 글자가 없어져 가니까. 그리고 이 부분이 일부 특목 자사고한테 살짝 불리할 수 있는 거죠. 특목 자사고는 그런 활동과 뭐 이런 걸로 좀 어필을 하고 보완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또 코로나 때문에도 사실은 더 불리해진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입시 결과를 보니까 사실 재수생이 약간 더 많이 됐어요. 재수생들은 코로나를 1년밖에 안 겪었거든요. 근데 지금 고3은 고2 때도 코로나를 겪고 고3 때, 그래서 보니까 올해 입시 결과에서 놀랬던 게 수시에 재수생의 약간의 약진이라고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제 학생부 슬림화에 대비한 슬기로운 고교 선택. 오늘 중3 학부모님도 계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대입 요거는 제가 이렇게 두 칸으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게 시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솔깃한 말이 사실은 많이 도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사실보다 사실은 주장이 더 매력적입니다. 예, 늘 보도 자료를 봐도, 신문 같은 거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보다 주장이 더 사실은 솔깃해요. 예, 그래서 이 유불리를 놓고도 이렇게 따지는 거죠. 내가 갈 땡땡고가 대입에 유리하다, 이런 말이 사실은 귀에 잘 들려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 그리고 뭐 남이 내가 싫어하는 애가 가는 고등학교가 대입에 불리하다, 이런 얘기. 그리고 자, 좋은 고교에 가면 좋은 대학에 가는 게 당연하지 않냐. 네, 이런 얘기에 솔깃하지만 진솔한 부분은 이렇습니다. 대학은 고등학교를 뽑는 게 아니라 고등학생을 뽑습니다. 예, 이게 대학과 입학사정관의 업의 본질입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대학에 있었을 때 블라인드 전형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블라인드를 하나 안 하나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학교명을 가려도 그 아이가 노력한 부분은 남기 때문에, 즉 고등학교 선택의 대전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 학교에 가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학교를 선택해서, 그 학교가 내신이 불리하다, 뭐 수능이 유리하다, 이런 부분보다는 진정으로 학생이 실력이 클 수 있는 그런 걸 기준으로 고등학교 선택하는 게 유불리 따지시는 것보다 더 좋은 선택이 된다. 그게 정말 제가 오늘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것이고, 여기 이제 국어학원이니까 뭐 외고 학생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고가 적합한 학생은 그래서 저는 4가지 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외고도 입시의 유불리를 떠나서 일단은 먼저 전제돼야 되는 건 영어하고 외국어 공부가 정말 재밌어야 됩니다. 수업 시간의 절반이 넘습니다. 한 주에 머무는, 학교에서 머물러서 공부하는 수업 시간의 절반이 영어하고 전공어이기 때문에 이게 재미없으면 도저히 학교 생활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근데 수학이 약간 약하다, 난 뼛속 깊이 문과다, 이러면 또 외고가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내 동네에서 원하는 일반고가 좀 없다, 약하다, 가고 싶지 않다, 이런 경우. 네 번째는 있는데 문제는 경쟁률이 선호도가 높아가지고 써도 잘 안 되더라. 이제 그런 경우엔 외고는 쓰면 거의 되는 경쟁률이 좀 낮은 편이니까 적어도 이 4가지 중에 2가지 이상이 해당이 되면 이제 외고는 선택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이것도 제가 일부러 문제 형식으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문제가 이겁니다. 모두 고르시오. 이거는 하나라도 틀리면 정답을 못 맞춥니다. 그래서 애들이 제일 영어 같은 것도 그렇고 되게 곤란해하는 문제 유형으로 제가 한번 남고든 여고든 공학이든 고교 선택에서 제일 중요한 거를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해봤습니다. 뭐 통학거리 중요하죠. 뭐 따집니다. 그리고 내가 갈 고등학교의 분위기, 환경, 주변 아파트, 이런 것도 많이 따지시죠. 그 다음에 고교의 대입 결과. 네, 이거는 사실은 검색을 해보시면 부동산 블로그에도 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의외로 입시 포털보다 부동산 업체들이 굉장히 그 조사를 잘 해놔서 그 중개사 분들이 그걸 잘
조사해서 있는 게 많고요. 더 좋은 방법은 고등학교에 전화를 하신 다음에 3학년 부로 교환을 해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3학년 부에서는 그걸 알려줍니다. 지금은 그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적극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료가 수시에 몇 명, 그 대학에 한 뭐 20명이 갔다. 그러면 수시로 몇 명, 정시로 몇 명까지 붙었는지까지도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제 지역에서 토표를 다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교 교육 과정, 그러니까 어떤 내가 이런 전공을 갈 건데 거기에 적합한 과목들이 잘 개설이 돼 있나. 그러니까 이게 학생 수도 또 중요한 겁니다. 학생 수가 너무 적으면 선택 과목이 폐강될 수도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부분까지 보고 기타 이것도 또 많이 따지십니다. 그러니까 일단 중3 담임은 이 학생을 이제 1년 이상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어떻게 얘기를 하시는지. 그다음에 아이의 뭐 사주, 뭐 정신력, 인간성 뭐 이런 부분 이렇게 요거를 고루고루 이제 고려해서 사실은 이게 정답은 없습니다. 학교 나한테 좋은 학교, 나쁜 학교라기보다는 맞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지금 제가 요거는 샘플입니다. 이제 요거는 H 고등학교입니다. 자사고 H 고등학교에 대학 합격해 놨는데 이렇게 서울대 합계 몇 명, 수시, 정시, 의치한, 수시, 정시 이런 식으로 이제 다 학교에 자료가 있는 겁니다. 2020학년도에 조금 더 잘 간 해입니다. 작년엔 조금 더 못 갔습니다. 요거보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해마다 이렇게 파신하시면 되고 제가 이제 고교 선택 요령은 요것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이게 이제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할 때 사용하는 표입니다. 지금 보면 이게 점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할 때 학업 역량 50점, 개인 역량 30점, 잠재 역량 20점 이렇게 평가를 해서 100점 만점으로 채점을 한다는 거예요. 이 대학은 뭐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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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점 이렇게 똑같이 하듯이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겁니다. 일단 항목을 여기다가 둡니다. 이렇게 두고요. 제가 요거를 하나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나한테 중요한 게 가령 나는 고교 분위기와 환경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배점을 여기에 50점을 두는 겁니다. 50점 두고 상이면 40점, 중이면 30점, 중하다 그럼 20점. 그럼 이거 하면 10을 주는 거다. 배점표를 내가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난 통합거리는 안 중요하다. 그럼 10점, 뭐 8점, 6점, 뭐 이런 식으로 중요한 거에 높은 배점을 부여하는 거죠. 아까 보신 대학처럼 대학도 학업 역량에 50점을 뒀잖아요. 그러니까 50점 두고 최상, 상, 중, 중하, 하로 이제 5단계로 배점을 매기는 거죠. 고교 대입 결과 중요하다. 그러면 이건 20점 매기고 그러면 몇 점입니까? 70점, 80점. 고교 교육과정 10점. 뭐 이거 한 10점 이렇게 만점을 두는 겁니다. 만점일 때. 그럼 합계하면 이제 100점이 여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학교별로 고등학교별로 이렇게 배점을 달리해서 이제 내가 주인이 돼서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제 자본주의는 모든 게 다 시장입니다. 그러면 시장의 주인은 사실은 소비자고 돈 내는 사람이에요. 내돈내산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 교육 시장은 참 이게 주객이 전도됐죠. 교장님이나 이사장님이 더 주인이고 학생들이 이렇게 끌려가는 이런 형국인데 요거 이제 고교 선택부터는 좀 내가 주체가 돼서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서 고등학교를 나한테 맞는 고등학교를 최종적으로 선택하실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는 제가 이 자료는 오늘 설명회 끝나고 원장님께 이 표를 남겨 드릴 테니까 이걸 활용해서 뭐 하셔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네, 또 이런 방법도 하나 더 있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일단은 그 중요한 과목이 뭐 국어, 국영수는 다 중요하지만 비교적 이제 위계가 명확한 게 아무래도 이제 수학이다 보니까 수학의 진도
그리고 이제 완성도, 또 아이의 뭐 성실도에 따라서 고교 선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제 수학 진도는 보통 수상화를 하고 이제 수원 수투를 하죠. 근데 이제 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또 완성도도 또 이렇게 노력을 요함, 이건 이제 초등학생의 학생부에 쓰는 용어입니다. 노력 요함, 뭐 보통, 매우 잘함 이런 용어가 있죠. 성실도 상중하해서 만약에 이제 중3인데 이 학생이 정말 수원 수투, 뭐 수상화, 수원 수투까지 뭐 매우 잘해요. 정말 지금 당장 수능을 풀어도 뭐 몇 개 안 틀리는 수준의 그런 완성도까지 갖추고 성실도마저 높다면, 상이라면 얘는 사실은 어느 고등학교에 가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애들은 어느 학교에 가든 뭐 수시에 그 학교의 최상위권이 하는 그 주력 전형을 따라가면 됩니다. 사실 이런 친구들은 걱정이 없는 친구입니다. 이런 친구는. 근데 대부분 이제 진도는 나갔으나 완성도가 뭐 보통, 뭐 노력 요함, 뭐 성실도도 이렇게 따르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수학 진도에 맞게 또 이제 고교별로 보통 2학년 때 수원 수투를 나가면서 일부 학교는 기하를 하기도 하고 또 확통을 하기도 하고 일부 뭐 자사고에서는 미적까지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네,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요거에 맞춰서 어느 정도 선택을 하고 중간에 해당하는 경우 같으면 이제 정시를 더 무게 중심을 두면서, 왜냐하면 지금 정시 비율이 크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수시는 적합 전형 위주로 한다. 예, 그런 얘기가 되고. 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진도도 늦고 성실도도 낮고, 네, 이런 경우는 고교 선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번 겨울에 할 일은 기숙학원에 보내실 게 아니라 동기부여가 돼 있는지, 학습에 뭔가 문제가 있는지 그거부터 따지는 게 좋습니다. 이번에 그 최근 들어서 그 코로나 때문에 부모님들이 이제 중학생 학부모님들이 학생들에 대해서 너무 실망을 했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2년 동안 학교 안 가고 맨날 폰만 보고 있는데 공부를 하는 것 같지도 안 하고 있는지도 그러고, 그런 마음에 또 맨날 이제 밥 해주기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번 겨울엔 전부 다 그냥 윈터스쿨 보내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거 안 좋습니다. 그럴 때 거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동기부여와 학습 진단부터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지금부터는 제가 우리나라 고등학교를 한 5개 그룹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이제 서울대를 수시에 30명 이상 보내는 뭐 외대부고나 뭐 대원외고나 하나고 같은 경우는 서연고 학생부 종합전형 특기자의 수시 지원 가능성이 거의 4중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올해 이제 수시가 대폭 줄은 첫 해지 않습니까? 통합형 수능이면서 수시가 대폭 줄은 첫 해라서 요거는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4중까지 못 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4초로 이렇게 조금씩 당겨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하여튼 이 1그룹의 4와 5그룹의 1은 같은 겁니다. 이게 수학적으로는 1과 4가 오류죠. 수학적으로는 오류지만 인문학적으로는 참일 수 있다. 5그룹의 1등급이 이 고등학교에 가면 이제 4등급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이해하시면 되고, 자, 이거는 제가 한번 배치표입니다. 수시 배치표인데 아주 특이한 학교입니다. 특이한 고등학교입니다. 지금 2등급 중반은 저기 S 경영이라는 거 이제 서울대 경영을 말하고, 여기 K 상경은 이제 고대 상경을 말하고, 3중, 3후 무슨 말씀이신지 아실 겁니다. 아마 내신 3등급 후반, 중반, 4등급 초반. 뭐 이과는 더 그렇습니다. 이과는 의예과를 가죠. 2초 중이면 의예과를 가고, 3 안팎 끼어도 보세요. 지방권 의예나 서울대 산업공학, 연세대 인기 공대를 쓸 수 있는 학교. 네, 어딜까요? 지금 중간에 퀴즈를 한번 제가 내서 채팅창에 올려주셔도 됩니다. 네, 예, 원장님께서 스타벅스 커피를 쏘시겠다고 하는데요. 이 맞추시는 분들은 5명? 3명? 이렇게 할까요? 3분? 네. 네. 정답자 아직 없습니다. 3분 하는데요. 네. 전사고 전사고 중인데요. 네. 여기서는
이쪽을 조금 싫어하시나 보다. 정답자가 예 맞습니다. 지금 꾸미름님, ASDF12님 외대부고 맞추셨네요. 외대부고의 교내에서 ASDF입니다. ASDF님 외대부고 세 분까지 유진님, UJIN님, UJIN님 외대부고의 교내에서 쓰는 배치표입니다. 이걸 제가 거기 학교 그 관계자 아시는 분이 있어서 우리 학교 진학 상담을 이렇게 하고 있다. 네, 이게 그래서 학교별로 이 기준점이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민사나 뭐 상상고도 이에 준하기는 합니다만 외대부고가 더 문과 이과 비율이 많고요. 그리고 또 하나고보다 인원이 많죠. 외대부고가 인원이 많고 또 수시하고 정시 인원이 5대 5입니다. 서울대 합격자가 좀 균형 맞은 학교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학교는 어디냐? 이 학교는 명덕외고입니다. 명덕외고 서울대 25명, 작년, 재작년 입시 결과입니다. 연세대 50명. 고려대를 많이 가죠. 고려대를 많이 가는 이유는 뭡니까? 내신이 나쁘지만 고려대학교의 엄혹한, 가혹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기 때문에 내신이 안 좋은 명덕외고생들이 많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죠? 자, 서울대 20여 명, 연고대 뭐 7, 80명, 90명 막 이렇게 붙죠? 그러면 세 개 합치면 몇 명이 됩니까? 세 개 합치면 170명, 80명 이렇게 나오면 150명 가량이 되는데 실제 그건 건수고요. 합격 건수고 실제 인원은 딱 나누기 2 하시면 됩니다. 이게 왜 그렇죠? 서울대 붙은 애가 연대 고대 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복 합격자 인원이 2배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치는 예시를 들어드린다고 그랬죠.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상 사관왕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게 우수한 애들은 한 대학 붙기가 더 어렵습니다. 보통 2대학, 뭐 많게는 3대학도 붙기 때문에 이 서울대 합격자, 연대 합격자, 고대 합격자를 들었어요. 그러면 그거에 무조건 합쳐서 반 나누시면 돼요. 나누기 2 하면 합격 인원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외고가 제가 어학 대치동에 이제 어학원에 있다 보니까 외고는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그룹을 4개 그룹으로 이렇게 나눠서 가로 안의 숫자는 이제 서울대 합격자 수입니다. 그래서 스카이 지원서는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죠. 이렇게 아래로 내려갈수록 이화외고나 뭐 서울외고 같은 경우에는 스카이 지원선이 거의 1, 2가 돼야 됩니다. 근데 여기 대원 같은 경우엔 뭐 3말 지금은 4중이 좀 내려와야 됩니다. 4중까지는 올해부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ASDF12님하고 꾸미름님하고 유진님은 스타벅스 커피를 받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대략적인 인문 지금 아직 고1, 뭐 중3이고 그러셔서 계열에 대한 선호도도 조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서열이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좀 더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인문 계열 선호도는 어떻습니까? 문과는 그래도 상경 계열을 나와야 취업이 좀이라도 되지 않겠냐 이런 마음이 누구나 다 갖고 있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경영, 경제, 통계, 회계 이런 쪽이 인기가 조금 높고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거는 학교마다 달라요. 아까 보셨지만 한가람고가 다르고 양정고가 다르고 명덕외고가 다르고 뭐 목동고가 다르고 이렇게 다를 겁니다. 강서고등학교도 좀 다르죠. 그래서 그 기준점을 해서 플러스 3을 하시고 그러니까 조금 미쳐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경우는 경영, 경제, 통계가 어려우면 비슷하지만 조금 인기가 떨어지는 이게 보는 농경제, 뭐 식품자원경제, 의류학과, 뭐 이런 게 있고 사회계열에서도 뭐 언론 홍보, 심리 이쪽이 인기가 높습니다. 이거는 여학생들 특히나 아주 그냥 굉장히 좋아하는 과잖아요. 이런 쪽 있고 밑에 뭐 사회복지, 뭐 인류학, 문헌정보 이게 조금 낮고 그리고 여기보다 조금 더 낮은 쪽을 보통 인문이라고 그러죠. 문성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어문, 뭐 철학, 문사철 나와서 취업이나 하겠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그런 과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자연 계열은 이렇게 됩니다. 자연 계열은 아시겠지만 부동의 1위는 뭐 의학 계열이지 않습니까? 여전히 지금도 뭐 의치, 한, 약수 이게 탑이고 그다음 간호, 보건 뭐 이렇게 이어지고 공대 중에 공대는 전학이라고 했죠. 전자, 화공, 기계가
그러니까 취업이 잘 된다, 뭐 취업 깡패다, 대학생들을 얘기하는 이게 전화기인데 이거만큼 지금 이걸 능가하고 있습니다. 컴공이 지금 AI 빅데이터 시대가 되면서 또 코로나가 더 이걸 가속화시켰습니다. 대디지털 전환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 공학에서 전화기와 컴퓨터 쪽이 인기가 굉장히 높고 그 아래 공대들 뭐 재료공학과 정보통신, 환경공학 뭐 이런 쪽이 조금 있고 자연대라고 그러죠. 수학, 물리, 생명 이런 쪽. 근데 이제 이 수학과는 자연대지만 굉장히 인기가 높습니다. 수학과를 나오면 뭐 경제학 교수도 하고요. 얼마 전에 노벨 경제학상 타신 분이 수학과 교수였어요. 그래서 수학도 굉장히 컴공으로 빠지기도 하고 금융으로 빠지기도 하고 제일 못 나가는 사람이 수학학원 원장하고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학이 굉장히 남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남들이 못하는 걸 잘하면 그게 경쟁력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수학이 메리트가 있다 되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과목 선택 관련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어제 그저께 있었던 그 개정 교육 과정 총론도 결국에 요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좋냐, 나쁘냐 이런 얘기가 이 과목 선택이고 이 때문에 지금 이 사실 학점제나 이런 얘기는 뭐냐면요. 이제 이미 선진국에서는 도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선택이 그만큼 늘어나는 겁니다. 학생의 선택이. 예전에는 학교가 학생을 선택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학생이 학교도 선택하고 과목도 선택하는 시대입니다. 거의 이제 고등학교가 우리 대학 다닐 때의 과정에 거의 근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제 교육부 교육과정 정책과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이게 세계의 추세다 보니까 학생이 선택을 그나마 해야 내가 선택한 과목을 조금이라도 열의를 가지고 주도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겠어요. 학교는 또 힘들어요. 선생님들도 힘들지만 결국 그 방향이 옳은 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야 이 일을 하니까 조금 그나마 적응이 된다고 해도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이거 왜 이렇게 복잡하게만 만들고 뭐 애들이 뭘 한다고 선택을 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경험의 오류입니다. 내가 한 경험에 의하면 맞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 이건 전문 용어로 이제 경험의 오류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방을 받아들이고 사람이나 조직이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빨리 잘 변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입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잘 변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1하고 중3 있죠. 학점제하고 관련이 1도 없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2015 개정교육과정을 하고 수능도 똑같이 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현재 2028 수능부터 수능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6부터만 해당이 있지 나머지 우리는 이대로 그냥 하던 대로 한다. 이렇게 과목들도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에 바뀌는 건 없습니다. 교과서도 바뀌는 게 없고요. 엊그저께 발표한 건 요겁니다. 요거에서 이제 총론이 발표된 건데 이건 관계가 없지만 제가 요 부분은 조금 시사하는 바가 있어서 이제 앞으로는 국영수가 줄어요. 현행은 10학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10단위죠. 지금은 10단위라는 용어를 쓰고 이제 중2 때부터는 학점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게 8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동산하고 교육의 공통점입니다. 정부가 하라는 대로 반대로 하면 성공하죠. 돈도 부동산도 그렇고. 국영수가 줄었죠? 그러니까 국영수를 더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입시에서 유리해집니다. 이게 줄었으니까 학교에서 덜 가르치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해야 됩니다. 더 하면 입시에서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요 국영수의 요 학점 변하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우리 생활에 와닿는 생활 입시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교육과정을 사실은 아주 전문적으로 보고 싶다. 그럴 때 두 사이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는 NCIC라고 치면 됩니다. 저게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입니다. 여기 내셔널 커리큘럼 인포메이션 센터네요. 커리큘럼 인포메이션 센터입니다. NCIC에 가시고 내가 다닐 학교의 개별 학교의 교육과정은 이 학교 알림이 있죠. 여기에서 학교 검색하셔서 여기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요걸 보시면 정확하게 우리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과목 수학 진도 속도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급변하는 것이
그에 입학한 학생의 수준 그리고 입결에 따라서 교육 과정도 매년 입학생마다 조금씩 변화는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이거는 지금 보시는 화면은 그 좋은 샘플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갖고 나왔습니다. 이거는 서울대학교가 2024 학년도부터 내신에서, 이건 내신입니다. 수능이 아닙니다. 내신에서 인문계열, 저기 보이는 뭐 경제, 자유전공, 지리교육, 농경제, 사회학부 같은 경우에는 핵심 권장 과목은 없어요. 문과는 없습니다. 그리고 권장 과목에 문과인데도 미적분이 있습니다. 네, 미적분이 2개가 있죠. 그리고 농경제, 경제 쪽은 어쨌든 미적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자연계열이 주로 있습니다. 자연계열이 지금 인문하고 자연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한눈에 봐도 자연계열은 뭔가 많은 거죠. 핵심적으로 권장해라, 아니, 선택을 해라 이런 과목도 많고 그냥 권장 과목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한 게 제가 노란색으로 잘 보이게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인문 모집 단위는 지정이 많지 않다. 이거는 뭘 의미합니까? 모든 과목을 골고루 잘해야 됩니다. 서울대 가려면 어때야 되겠습니까? 저게 없다는 게 더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 주로 모든 과목을 다 골고루 잘하는 애가 필요하다. 근데 경제 같은 경우에는 인생이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듯이 수요 공급 법칙이 다 곡선이듯이 미적분을 좀 아는 게 경제학부 교수들한테는 배워오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권장 과목을 했으나 이것도 사실은 선택보다 더 중요한 게 책임입니다. 내가 가령 이제 문과인데 상경계열 서울대 경제학과를 정말 갈 수 있는 학생이면은 미적을 해서 미적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일반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등급도 1에서 9까지가 다 뜨고 또 문제는 이과 애들하고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과인 나로서는 정말 열심히 했으나 한 3 정도 나왔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선택했는데 미적 선택했더니 5가 떴다. 이런 건 선택 안 하는 이만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대가 권장했다고 해서 책임질 수 있는 결과가 안에 있으면 선택을 해야지 여기 했다고 5등급, 7등급도 하기만 하면 서울대가 뽑아준다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럴 경우에는 일반 선택 과목인 미적분을 하는 것보다는 진로 선택 과목, 경제 수학 같은 걸 해서 등급을 잘 받고 뭐 A, B, C로 나오는 과목, 진로 선택 과목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과는 요거 디테일한 부분은 제가 모든 과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대부분 다 미적이 핵심 권장 과목으로 돼 있다. 그런 부분이고요. 여기 지금 의예과 관심이 많으실 텐데 의예과에는 보세요. 물리가 전혀 없습니다. 핵심 권장 과목에도 물리 없고요. 권장 과목에도 물리 없어요. 그러니까 의예과하고 물리는 사실 상관도가 높지 않은데 일부 과탐 선생님 중에 물리가 제일 어려우니까 물리를 해야 서울대 의예과 간다. 이렇게 잘못된 정보도 시중에 좀 돌아다니는 것 같아서 제가 바로 잡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보시면 되는 것들일 것 같아요. 요거는.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제가 텍스트로 정리했습니다. 선택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선택에 대한 책임과 결과다. 그래서 서울대가 핵심 권장 과목을 발표는 했습니다만 권장 과목 없으면 다 골고루 잘해야 된다는 의미라고 받아들이셔야 되고 권장한다고 다 무조건 할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선택했는데 그런 경우처럼 미적 경제학과 갈 거라서 미적을 했다 이거예요. 내 순정을 대학은 알아줄 것이다. 내가 진짜 이과 애들하고 경쟁하는 미적을 해가지고 그래서 3, 4등급을 받았다. 이러면 이제 인정이 되겠지만 5등급 넘어가고 7등급 넘어가고 이럴 것 같으면 그건 선택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과 미적분 선택의 경우 이제 신중해야 되고요. 의대 물리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꼭 해야 되는 거 아니고 물리를 물론 잘한다, 좋아한다 하면 해야죠. 그건 그렇게 하고 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제가 또 좋은 자료 하나를 보여드리면서 과목 선택에 대한 해안을 드릴 수 있는 자료를 계열별로 다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자료가 제가 교육청에서 나온 자료, 뭐 대학에서 나온 자료 다 봤는데 이 자료가 제일 좋습니다. 학생 진로 진학과 연계한 과목 선택 가이드북이라고 해서 교육부에서 나온 자료가 제가 표지를 잘 보이게끔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문과의 디테일한 계열별로 상경계열은 일단 어떤 전공들이 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는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이런 장르들이 이렇게 잘 정리가 돼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도 꽤 크게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경계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 같은 경우는 이제 미적을 하는 것이 좋으나 그냥 이렇게 경제 수학 같이 진로 과목을 해도 괜찮습니다. 일반적인 서울대를 꼭 가지 않을 경우다. 뭐 그럴 경우 같으면 미적하지 말고 이 경제 수학을 하고 이런 것도 해도 되고요. 뭐 여행 지리도 이제 상업과 관계가 굉장히 높죠. 그리고 뭐 제2외국어도 해당이 될 수 있고 이렇게 상경 계열 내에서는 이제 광고, 홍보, 언론 이쪽도 이제 경영의 한 분야이긴 합니다. 경영의 분야와 경제의 분야가 다르죠. 경제는 미시, 거시 막 이러니까 어떻습니까? 미적분을 해야 되지만 경영은 반드시 미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셨지만 여기 경제학부, 뭐 농경제, 사회, 경제가 들어간 거에는 미적이 있지만 경영은 핵심 권장 과목, 권장 과목 여기 없습니다. 네, 그걸 봐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경영은 분야가 뭐 재무, 회계, 뭐 또 그 인문 이런 것도 있죠. HRD, 휴먼 릴레이션십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경제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사회과학 분야 계열 있고 법학 행정. 지금 이제 법대는 주요 대학은 다 로스쿨로 바뀌었지만 뭐 법대가 있는 쪽도 있고요. 공무원 하겠다고 행정학과 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로 뭐 사회문제 탐구, 고전 윤리, 과학사 뭐 이런 쪽 선택하라고 돼 있죠. 진로 선택 과목 예시들도 이렇게 잘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조금 제 생각에 시간을 갖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제가 이렇게 계열하고 인문학, 문학, 언어학 학과별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과로 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과 편은 이제 의학 계열 하고 유사한 학과라고 할 수 있는 간호보건 계열 여기 이렇게 나와 있고요. 기계, 전자, 컴퓨터 이걸 이제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전학이라고 말씀드렸죠. 전학이 못지않게 이제 컴퓨터가 중요하니까 수학 위주로 하고 과학 같은 경우에 이런 쪽은 기계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투해야 됩니다. 기계과는 물 원만해서는 안 되고요. 물투를 해야 됩니다. 공대 대부분은 물투가 필수라고 아까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화생공 같은 경우에도 오해하시는 게 화학하고 생물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뭐 정유공장 이런 쪽에는 물리가 많이 필요하죠. 정유공장장 같은 거 하려면 물투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건축 환경 계열, 자연과학 계열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또 교육, 자유전공. 네. 이렇게 요 과목들은 조금 시간을 갖고 요 자료를 다운받아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4부입니다. 4부. 오늘의 이제 마지막 파트고요. 의치한 약수. 지금 약대도 생각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 제가 이제 수시 상담을 할 때 보니까 특히 이제 여학생들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서 이과 최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지원을 하더라고요. 수시 6회를 쓸 때 두세 곳은 의대를 써요. 의대를 쓰고 그 다음에 의대를 근데 이제 서울권 의대는 워낙 어려우니까 지방권 의대를 몇 곳 쓴 다음에 약대를 서울권 약대를 씁니다. 서울권 약대를 쓰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만약에 이 친구가 지방에 약한 의대가 붙고 서울에 약대가 붙었다 이러면 대부분 남학생이라면 아마 지방대라도 의대를 가는 애들이 좀 더 많을 것 같고요. 여학생일 때는 아마 고민을 할 거예요. 그냥 멀리 집 떨어져서 지방에서 의대 다니느니 약대를 그냥 서울에서 집에서 다닐 수 있는 약대를 갈까 아마 그렇게 돼서 지금 올해 이 약대가 버블이냐 언빌리 버블이냐 이거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의대 얘기하기 전에 먼저 이런 것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의대에 가려면 일단 최고의 인재여야 된다는 거는 다들 뭐 동의하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인재 역량을 요즘에 일컫는 용어가 재밌습니다. 4C라고 합니다. 4C. 그러니까 C가 4개가 들어갑니다. 예. 비판적 사고, 크리티컬 띵킹이죠. 그다음에 창의성, 크리에이티비티. 다음에 소통, 커뮤니케이션, 그다음에 협업, 콜라보. 이게 다 공통적으로 C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역량을 갖춘 뭐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대에 가려고 해도
저 비판적 사고와 창의력이 좋아야 국영수 탐구를 잘할 거 아닙니까? 그 생명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이죠. 그런데 최고의 비판적 사고와 최고의 창의성을 이 혼자서는 안 됩니다. 혼자서는 안 되고 비판적 사고와 창의성은 소통과 협업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의료인은 제가 봤을 때 정말 생명의 최전선이고 당연히 입시도 최전선일 수밖에 없고요. 인재의 최전선이고 이제 사인재의 끝판왕이다. 그래서 의학을 공부하기에 정말 최고의 암기력 많이 필요하죠. 엄청나게 외워야 되지 않습니까? 의대 가면 더 많이 외웁니다. 아시겠지만 이해력, 사고력과 마지막이 이제 따뜻한 마음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골고루 갖춘 인재가 되어야 의대를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대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수능 잘하는 학생, 그러니까 정시로 40%는 이렇게 꾸준히 뽑아왔다. 이런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의대가 요즘에 그것과 아울러 이런 면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MMI 면접이라고 작년 서울대학교의 면접에 출제된 문제인데 문제가 좀 재밌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갖고 나왔는데 이 문제 제시문은 이겁니다. 이 학급 학생이 15명이에요. A부터 알파벳 A부터 O까지 하면 15개가 됩니다. 15명인데 5명 이내 자기가 친한 친구를 5명을 써봐라 한 다음에 이게 두꺼운 선이 있고 얇은 선이 있는데요. 두꺼운 선이 뭐냐면 친한 친구입니다. 얇으면 선이 굵을수록 친한 사이를 의미하는 그 15명의 지형도입니다. 예. 이제 이걸 보면 그 어떤 학생이 친구가 많고 어떤 학생은 친구가 없고 어떤 학생은 일부끼리만 친하다 이런 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가령 L과 N과 M은 단절돼 있습니다. 셋만 똘똘 뭉쳐서 다니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D 학생을 보면 쟤는 왕따입니다. 혼자 있죠. 지금 연결이 아무도 안 돼 있습니다. 친한 친구가. 근데 이런 친구가 있죠. 한 반에 보면은. 그래서 이런 문제를 주고 이 상황을 설명해 보라. 네. 그리고 본인은 이 알파벳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되는가. 그 다음에 본인이 만약 프로젝트를 수행한다면 공동 작업, 뭐 수행 같은 거 공동 이런 프로젝트를 한다면 누구와 함께 하고 있고 왜 그런가 이런 거를 제시문에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의예과는 이 뭐 아까 말씀드린 학업 역량, 창의성, 소통, 협업을 골고루 잘하는 학생을 뽑는다. 그래서 그걸 면접으로 이렇게 멀티플 미니 인터뷰에서 이제 이런 면접 문항을 통해서 검증을 하고 있다. 근데 일단 의대를 가야겠죠. 그러니까 의대에 가려면 의대 입시 결과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가에 있습니다. 다 이제 아마 어디가를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작년도 50% 컷, 70% 컷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왔을 때는 이제 의대 입결을 보여드렸는데 그게 매년 업데이트가 여기 가면 제일 자세히 돼 있기 때문에 아예 제가 그 화면을 이렇게 준비했고요. 정시는 이런 부분은 이제 제가 이 유튜브를 한 건데 그 의대 관련된 거를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의대 서열만으로도 이렇게 했고요. 제 이름으로 검색하면 유튜브의 의대 편을 굉장히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거를 조금 제가 그동안에 뭐 시행착오 겪은 것도 있고 저렇게 4만 회가 이상 나오는 것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제가 배운 게 있어서 그걸 좀 모아서 여기다가 이렇게 정리해서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 그 다음에 서울대, 이공자연, 그 다음에 연대, 고대까지 같이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의예과 서열은 제가 이제 39개 의대를 아주 정교하게 할 필요가 사실은 없죠. 괜히 그러면 이 중하위권 의대의 의사분들은 굉장히 이거를 반길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워낙 전문성이 있는 전문직인데 그걸 그렇게 나누는 것도 의미가 없어서 제가 그냥 1그룹과 2그룹 빼고는 전부 다 그냥 3그룹 내에서는 저는 이제 서열을 배제해서 한 칸으로 넣습니다. 물론 이 안에서도 의대 안에서는 그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교 TO라고 하는데 내가 입학한 학교에서 인턴, 레지던트, 그러니까 수련의, 전공의, 전임의까지 할 수 있는 좀 이제 병원이 많은 부속병원, 협력병원 이런 게 많은
대학을 좀 선호합니다. 가령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이 안쪽에 있는 의대 중에 경희대학교하고 중앙대를 비교해 보자면, 자, 경희대학교는 병원이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가 회기동에 하나 있죠. 그리고 저 강동에 길동에 병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경희대에 합격한 의대 합격생들은 인턴 레지던트는 그 두 개 병원에서 어느 정도 흡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즉 경희대를 입학한 학생은 경희대 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앙대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중앙대는 물론 재단은 좋죠. 재단이 두산입니다. 그렇지만 병원이 딱 한 곳밖에 없죠. 흑석동에 있는 병원이 한 곳이니까 입학생 전원이 그 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 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의대 서열이 정해집니다. 그런 면에서 뭐 서울대, 연세대, 카톨릭대, 울산대, 성균관대, 고려대, 의대 같으면 그 타 대학 졸업생까지 이제 그 인턴 레지던트를 그 병원에서 할 수 있는 데니까 아무래도 선호도가 높고 뭐 명문이기도 하고 이렇게 나눠줄 수 있고, 그 바로 아래를 뭐 치의대 11개 치의대가 이렇게 서열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로로 보면 지금 위치가 이제 보이실 거예요. 그 다음에 한의학과는 아무래도 경희대가 제일 위죠. 그 위에 없으니까 경희대가 제일 위고, 뭐 수도권에 있는 가천대 이렇게 해가지고 700여 명 13개. 약학대는 올해 37개 1,700명입니다. 역시 뭐 넘사벽은 이제 서울대인데 웬만한 지금 보세요. 지방 의대, 치의회랑 거의 같은 라인에 놓여 있죠. 그리고 그 다음이 재미난 게 이제 중앙대입니다. 중앙대가 약대에서는 넘버 2. 뭐 심지어 어떤 중대 출신 약사분들은 뭐 우리 대학이 뭐 서울대보다 못하지 않은데요. 막 이렇게 자부심을 갖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건 아실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전통이 있고 인원이 많죠. 이 인원이 120명이 넘어요. 서울대 정원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출된 약사는 서울대 정원 인원보다 더 많은 겁니다. 이 대학이. 그래서 자부심이 되게 높다. 그다음에 이화, 성균 등등 이렇게 되고, 수의의 10개 대학 500명. 그다음에 여기 보면 서울대의 이과, 수리과학,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서울대만 유독 수리과학이 다른 과보다 높습니다. 요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이제 서울대, 연고대를 같이 비교해 보겠습니다. 같이 서울대 이공자연, 연대 이공자연, 고려대 이공자연에 이제 하면, 지금 제가 이것도 그냥 칸칸 나누지 않고 일부러 크게 놨습니다. 이거는 각각 자기가 원하는 전공으로 가는 거지, 이걸 서열을 논하는 거는 굳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물론 이 순서가 전통적인 배치표의 서열과는 일치합니다만 판단은 각자가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오늘 갖고 왔고요. 지금 그래서 인기학과들은 아까 얘기한 전화기, 컴공 이런 게 있고요. 그 아래 뭐 공대, 자과대 순서대로 이렇게 포진이 돼 있고, 연고대 보시면 컴퓨터가 서울대의 주요 학과하고 거의 일치하죠. 고대가 살짝 낮게, 제가 무슨 일기예보하는 것 같네요. 기상예보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게 핵심은 뭐냐면 올해 요겁니다. 올해 애들이 이제 불쌍한 이유 중에 하나 또 이거죠. 통합형 수능을 해서 이제 문과, 이과 유불리가 심화되었다. 그리고 심지어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과 애들이 문과로 넘어온다. 넘어오면 훨씬 더 문과를 차지해 버릴 것이다. 막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데, 이게 이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자, 제가 지금 질문을 어머님들께 드려볼게요. 자, 보세요. 자, 저학년 학부모님들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자제분이 만약에 서울대, 경영대를 갈 수 있고 성균관대학교 공대를 갈 수 있다. 그리고 둘 다 만약에 된다. 만약에 그러면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제가 하잖아요. 저학년 학부모한테 이 질문 하잖아요. 100%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연히 서울대죠. 왜 내가 성대 공대를 가요? 서울대 좀 갈 거예요. 우리 애는 서울대 보낼 거예요. 이렇게 저학년 학부모님들은 서울대를 택하십니다. 그런데 재미난 건요. 고등부만 돼도 답이 다릅니다. 답이 다른 게 아니라 질문을 하세요. 뭐라고 질문하냐. 이렇게 합니다. 자, 성대 어느 과인데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유가 뭐냐면 성균관대학교 반도체 시스템 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입사 보장입니다. 근데 서울대 경영대 나온들 삼성전자 입사 보장은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이제 고등부 학부모님만 되셔도 질문이 이렇게, 서울대를 무조건 선택 안 하고 성대 무슨 과인데요? 네. 만약에 성대 의예과라면 의예과 가는 게 낫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실제 올해 그 이과 애들이 문과로 대규모로 넘어온다는 거는 좀 언론의 과장입니다. 실제로 만약에 성대 공대 가는 게 서울대나 뭐 연고대 좀 안 좋은 문과 가는 것보다 더 나은데 걔네들이 굳이 학벌 올리려고 넘어올 이유가 없죠. 네, 이런 식이 그 좋은 예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의대에 가려면 이제 정시에 몇 개 틀려야 되는 거냐 뭐 이런 내용인데요. 제가 시간을 지금 제가 얼마 더 썼죠? 지금 많이 지났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괜찮나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번 수능이 얼마 전에 있었으니까 제가 이렇게 해봤어요. 몇 개 틀려야 되냐? 정시로는 이제 수시는 뭐 내신 입결은 어디가 입결에 다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보다 결국에 몇 개 틀려야 의대를 가느냐 이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주요 의대들은 군은 여기 이제 가나다군 얘기하는 거고요. 물론 요거는 그 해의 수능 난이도에 따라서 약간 변수는 있어요. 근데 정말 최상위 의대들은 몇 개 틀려야 됩니까? 국어 1개. 서울대는 수학은 다 맞아야 되고요. 올해 이게 과탐이 약간 문제예요. 제가 올해 물음표 해놨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어떤 입시기관은 국어 하나, 과탐 2개까지 서울대 의대 갈 수 있다. 이렇게 발표한 곳이 있긴 있어요. 근데 또 제가 서치해 보니까 어떤 애들은 또 2개밖에 안 틀린 애들도 꽤 많아요. 전체 다 합쳐서. 그러면 제가 보기에 이게 3개까지 가능할지 매해 그 수능 난이도에서 조금 다를 거예요. 그다음에 메이저 의대라고 할 수 있는 연가, 성, 울, 고는 보통 1개, 1개, 1~2개, 그러니까 총 4개까지. 그 아래 의대도 한 문제 차이죠, 거의. 그다음에 이 중위권 의대, 아주 인하 가천 같이 수도권의 경기권의 의대, 순천향, 한림, 인제처럼 병원이 많은 의대, 이걸 지방 3용 의대라고 하잖아요. 여기는 국어 2~3개, 뭐 수학 1개, 과탐 2~3개. 그래서 다 합쳐서도 하여튼 6개, 7개 아니고 요거 이제 3~4개. 그다음에 최하위권 의대입니다. 작년에 이제 저 아래쪽 의대가 국어 4개 틀린 애가 그리고 수학 2개 틀려서 다 합쳐서 몇 개죠? 예, 거의 10개 가까이 틀린 애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입결은 제가 저 S, D 재종반, 그다음에 강남권 주요 남고 요거를 조사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참고하시면 되는데 매해 그 수능 난이도에 따라서 한두 문제씩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건 이제 의학 계열 전형별 선발 비율, 이제 교과 비율, 종합 비율, 논술 비율. 근데 제가 요거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 들어서 입시가 수시에서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전형과 대학이 많아졌습니다. 의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의대는 수시 정시가 6대4가 아니라 8대2 이런 얘기를 한다고 말씀을 처음에 드렸는데 다른 과에서도 대부분 종합 전형에서도 수능 최저를 적용하고 도입하는 경우, 그거는 아까 제가 제일 처음 드렸던 그 학생부 슬림화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학생부에서 이제 보고 뽑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능 최저를 강화해서 정시로 많이 뽑는 걸 주요 대학, 인기 대학은 선호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 전체를 거시적으로 봐야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요거는 이제 넘어가겠고요. 네, 요건 이제 경쟁률 드리니까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차근차근 보시는 게 예, 좋을 것 같아요. 이걸 다 말씀을 표로 드리는 것보다 제가 이런 것도 이제 이것도 흥미로운 자료예요. 이것도 자연계에서는 아마 보시면 도움이 되는 건데 문과가 아니라 전국의 이과 최상위 내신 추정 인원입니다. 이걸 제가 전진엽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추정을 내봤는데 전국에 고등학교가 몇 개 있는지 아시나요? 전국의 고등학교는 일반 고등학교가 한 1,500개, 1,700개 정도이고요. 특목자사 다 합치면 2,300개나 돼요. 그러니까 근데 그 중에 이제 어떤 고등학교들은 전교 1등을 해도 1점 초반대가 안 나오는 학교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통계를 내보면 거의 1.0에서 1.1, 사실은 저 내신이 나오는 학교가 좋은 학교가 아닐 수가 있죠. 저거는 이제 굉장히 그 학력이 높지 않은 학교이기 때문에 가능한 내신일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누적 인원 한 400명 정도로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1점에서 1.2는 또 450에서 한 전체 850, 1.3까지 한 1,500.
이렇게 이거는 추정치입니다. 이건 아무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에 들어오는 애들에 따라 또 다르고 그의 내신에 따라서 이건 유동적이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제 경험을 가지고 추정치를 냈을 때 현재 2021학년도 기준으로는 이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재미난 게 자, 거의 1.67까지 하면 4,000등, 5,000등이니까 의예과 정원이 3,00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치면은 이 등급은 의예과를 못 가는 게 맞는데 요걸 보시죠. 전국 내신 5,000등에서도 공대 희망자가 있죠. 또 사관학교 가는 애도 있습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모두가 의대를 지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의대가 요선까지도 이제 잡히는 거예요. 이렇게 잡힌다. 누적 인원으로 불가능하지만 의학 계열 또 요것도 있죠. 수능 최저가 워낙 높으니까 내신은 1.1인데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버려지는 애들이 있죠. 떨어지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그래서 주로 이제 강남 일반 그래도 지금 보십시오. 2까지 치면은 10,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10,000등 넘어가면은 일단 의학 계열은 어렵다고 보니까 강남에서도 이런 학교에서도 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 넘어가면 의대는 정시로 가라. 정시로 간다고 생각해라. 이런 얘기들을 물론 논술 전형은 제외입니다. 논술 전형은 근데 뽑는 인원이 워낙 뭐 100명대밖에는 안 되니까 한 6, 7개 대학에서 그래도 이런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마치고 제가 아까 처음에 그랬잖아요. 겨울방학에 기숙학원 보내시는 것보다는 지금 동기부여하고 학습 진단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학생들하고도 요즘 면접하고 이렇게 보면은 애들이 꿈이 없어요. 꿈을 못 찾고 이렇게 해서 제가 유튜브보다 훨씬 건전하고 교육적이면서 5분만 투자하면 되는 게 바로 지식 채널 2입니다. 이거를 다들 알죠. 학교에서도 많이 틀어주는데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식 채널 2조차도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니까 그걸 안 되는 거예요. 지식 채널 2의 홈페이지로 가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금 보세요. 인문도, 문학, 역사, 철학 해시태그가 다 있어요. 사회, 경제, 사회, 미디어, 심리, 교육, 과학도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어가지고 다 소팅이 됩니다. 분류 내려보면 과학에서 인문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거는 10편을 봐도 50분이면 됩니다. 한 개가 5분을 넘지 않아요. 이 지식채널 2는 제가 이제 처음에 EBS 일할 때가 2006년 요 무렵인데 그때 기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원 다 정규직 PD가 만들어요. 그리고 5분짜리 만드는데 책 3권 이상을 봅니다. 논문이나 학술 자료 이런 걸 보고 요 한 편 올라가는 뒤에 그 참고 문헌을 이렇게 써주기 때문에 어떤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 독서 요즘에 시간을 많이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그 뒤에 나온 참고 문헌을 올리는 애들도 봤어요. 실제 이걸 읽은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통해서 좀 꿈을 찾고 그렇게 하는 게 겨울방학 보내는 방법. 그다음에 갈무리 학원 열심히 다니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해서 이 페이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끝으로 준비한 화면은 이 그 TV 뭐가에서 이렇게 여기 보면 제목이 슬기로운 감방 생활인데요. 이게 졸업한다고 나오는데 이제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 고교 선택도 굉장히 중요하고 선택도 중요하지만 가서 잘 적응하는 게 굉장히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블라인드 영향이 없다니까요. 학교의 메리트가 이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든지 가서 어려운 학교에 가서도 열심히 해야 되고 안 그런 데 가서도 열심히 하고 그 학교 인프라를 잘 활용하는 애들이 대학을 잘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 이제 입시가 뭐 결정 난 애들도 있죠. 그런 뭐 외고생들이나 강남권 학생들한테 다시 고등학생이 된다면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니? 그거를 제가 꼭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1번이 학교에 잘 적응하게 하는 게 1번이다. 이런 얘기들 1번으로 꼽습니다. 그래서 자립과 성숙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질적으로 자립하고 정신적으로 성숙하는 게 성장 과정이고 교육 과정입니다. 그래서 키도 크고 마음도 크고 실력도 키우는 그런 고교 생활을 하실 수 있게 되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입시 결과도 그에 비례해서 잘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제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 질문을 이제 몇 개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시간 관계상 3개만 오늘은 답변을 달아드리고 제가 다음 주에 또 옵니다. 다음 주에 똑같은 시간에 오는데요. 그때는 오늘 한 내용을 1도 안 할 수 있습니다. 1도 안 하고 새로운 내용으로 그 수능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때 또 더 자세한 뭐 질문을 하시면 되고, 그때는 주로 수험생 모드로, 그러니까 지금 고2 학생들이 위주로 들으셔도 되고, 오늘 들으셨던 분이 뭐 들으셔도 또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고요. 네, 아까 그 커피 3분 당첨되신 분은 다 이제 전화하신 것 같고요. 네, 네, 여기 벨라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이과 지망 학생인데 가고 싶은 학교에 과중반과 그냥 이과반이 있습니다. 과중반은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수시가 줄고 정시가 늘어나면서 과중반이 이제 메리트가 없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맞는데 이 학생이요, 실험하는 걸 좋아한다, 그다음에 과학 활동 같은 거를 좋아한다, 그러면 과중반 가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이 즐거우면, 행복하면 결과가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패러다임은 성공해야 행복한다고 그랬죠. 요즘은 행복해야 성공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과반을 가셔도 되고, 얘가 이제 중학교 때 가령 뭐 영재학교 준비를 했다든지 과거 준비를 했다, 과학에 흥미가 정말 많다, 그러면 과중반 가도 불리한 거 아닙니다. 네, 네네. 예, 이대부고 지윤재님 동기부여가 제일 관련됐고요. 네, 그렇게 하시고, 신수중 과학 교과 학점제 시범 고등학교 장단점. 그건요, 이제 학점제를 시범 학교가 지금 꽤 제법 있습니다. 이 강남권에도 있고, 제가 거기 학교 선생님들하고 말씀을 들어봤는데, 장점은 뭐냐면 이제 선택이 진짜 많으니까 애들이 선택할 수 있어서 장점인데, 문제는 2학년 되는 순간부터 전원이 다 이동을 해요. 학교 안이. 그러니까 학교 안이 조금 산만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통제가 잘 안 되고, 이런 부분이 단점으로, 선생님들도 또 과목을 전부 다 같은 수학 안에서도 새로운 과목을 또 개설하셔야 되는 부담이 커져서 선생님들 조금 힘들다 하셨고, 애들이 너무 이렇게 이동을 많이 해가지고, 이동을 한 명도 그 교실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 이동을 합니다, 전원이. 그래서 그 시범학교 장단점은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이분 여기 나왔네요. 고1 기숙사 윈터 가신다고 또 그러잖아요. 네, 다녀와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일단 가게 된 거면 뭐 가서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고요. 예비 고1 이면은 이제 고교 배정, 이게 일반고, 일반고 가로 열고 일반고. 그러면 일단 지금 현재 이제 국영수 상황과 문과 이과 계열 판단을 먼저 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 고1 끝나면 어느 정도 이제 얘가 수시러인지 정시러인지, 수시 위주로 할애인지 정시 위주로 할애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내신과 수능을 배분하고 이렇게 해야 되죠. 먼저 계열 선택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제일 먼저고, 그거보다 앞서서는 건 뭐라고요? 국영수 열심히 해야 됩니다. 물론 이과 쪽이면 수학 과학이 더 중요한데 문과는 국영수입니다, 무조건. 예. 주요 대학 서연고, 제가 다음 주에 와서 정시 반영 비율을 말씀드리겠는데, 서연고는 다, 문과는 다 국영수가 80입니다. 합치면 80이고 탐구는 뭐 20 정도, 그보다 더 낮은 연세대학교가 탐구 비중이 제일 낮아요. 뭐, 네, 그렇게 있습니다. 네, 네, 마지막 요거만 제가 딱 답변을 드리고, 금옥중 3학년 좋은 성실성은 있는데 느린 아이, 어떤 학교가 좋은가요? 정시가 좋을까요? 예, 그래서 이제 아까 약간 키 과목이 사실은 수학인 건 맞아요. 수학이 문이과도 판단하는데 여전히 이제 키 역할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우리 애가 착한데 좀 느리잖아요. 느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지금 수시하고 정시도 너무 이분법적으로 전 접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수시하고 정시는 두 어깨에 진 짐이지 한 짐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홀가분해지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놓고 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수시 위주 하나고에서 수능 최저 맞추기 위한 전략, 예, 이것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받는 거니까. 예, 하나고도 고민이 그거예요. 수시 못 가면 이제 정시 끝나는 게 아니냐. 너무 완전 이제 하나고하고 외대부고의 차이점이 바로 그거거든요. 외대부고는 서울대를 반반 가요. 5, 60명을 간다면 수시도 반, 정시도 반 가는데, 하나고 같은 경우에는 90%가 수시로 이제 대학을 가니까 수능 준비도 이제 각자 도생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들 하십니다. 근데 실제로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나고가 아니라 저 전라남도 신안군에 있는 진짜 도서 지역의 고등학교라고 생각해 보죠. 거기도 각자 도생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애들이 뭐 듣냐면 강남 인강 수능 들어요. 네, 그래서 수능 준비는 전국 어디나 다 각자 도생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서 다 안 해줍니다.
네, 학교 전국의 어느 고등학교도 전라남도 신안군에 있는 도서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든 이 하나고든 외대부고든 마찬가지입니다. 수능은 자기가 해야 됩니다. 자기가 하고 사교육 도움도 받고 인강도 듣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지 어디 간들 뭐 수능을 내가 원하는 만큼 해주는 고등학교는 없습니다. 우리 한국에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학부모님들하고 학생분들 잠시만 좀 머물러 주시겠어요? 네, 오늘 제가 앞에서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네, 정말 유익한 정보들 정말 많이 주신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요 공지사항 관련해서 좀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실 지금 제가 질문들을 쭉 보니까 우리 예비고1 친구들 어느 고등학교를 가야 할지 그리고 또 이제 그 학교를 갔을 때 내가 어떤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학부모님들하고 우리 학생분들이 굉장히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요거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저희 갈무리에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만든 입시 자료집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갈무리에서 진행 중인 강서구 그리고 마포구 그리고 양천구 요 인근에 모든 고등학교들에 관련된 그런 어떤 진학률이라던가 그리고 이 학교에 가면은 어떤 과목들을 배우고 또 어떻게 이제 시험을 보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까지 다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맨 뒤쪽에 보시면 입시, 대입 관련해서도 저희가 쭉 정리를 해놓은 정말 알찬 자료집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요거를 애초에 무료 배포용으로 1000부 정도를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학원에는 얼마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학원으로 방문해 주시면 얼마든지 저희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요 갈 수 있다 자료집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마치도록 할 건데요. 자, 요거를 한번 꺼보고 저희 혹시 학부모님들하고 학생분들 저희 갈무리 블로그 혹시 가보셨나요? 네, 저랑 제가 갈무리 블로그를 같이 한번 들어가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네이버에 이제 들어가셔서 갈무리 학원, 갈무리 국어학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같이 들어가시면 여기에 저희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그런 모든 갈무리 학원에 관련된 위치 안내나 이런 것들이 있고 이쪽으로 내려가시면 저희 블로그가 있죠. 그래서 저희 갈무리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재 이제 모든 그런 연간 교육 과정이나 그리고 고등부, 중등부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든 어떤 사항들이 이렇게 블로그에 다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들어오셔서 저희 갈무리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런 모든 정보들을 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기 카테고리 안에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갈 수 있다 입시 자료집 요거 관련된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저희가 예비 중1, 2, 3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던 고교학점제 관련 설명의 영상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거를 제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마지막에 또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예비고2를 대상으로 한 그런 입시 정보에 관련된 설명회였고요.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저희 2022 정말 아낌없이 모든 투자를 저희 갈무리에서도 아끼지 않을 거거든요. 저희 바로 예비 고3입니다. 목동 최고의 강사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저희 내년도 예비 고3, 고3 수능 수업을 담당해 주실 강현진 선생님께서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실 거고 아이들을 어떻게 끌고 가실지 거기에 관련된 프로그램 설명과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보셨던 성재윤 소장님께서 이어서 이제 수능과 관련된 그런 어떤 설명회를 진행을 하실 거고요. 설명회는 계속 이어집니다. 릴레이 설명회고요. 그 다음 주 12월 11일 예비 중3 그리고 12월 18일 예비 중2 그리고
1월 8일이네요. 네, 그래서 예비 중1까지 네, 모든 설명회는 토요일 오전 11시에 진행이 되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접속하셨던 대로 내일 그대로 다음 주에 요 시간에 접속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회 네, 문자로 네, 010-9891-8577 요 번호로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접속하실 수 있게끔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비 고3 설명회도 네, 꼭 기대해 주시고 네, 다음 주에 뵙도록